네, 참 많은 국민들이 오늘 혈안 질의를 통해서 목마름을 달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세 번의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 근로자 중심도시 창원성산구 국민의힘 강규현입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십니까? 제가 창원에 가면 시민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기훈아, 나라가 와 이러노? 올해는 백신을 맞게 하나? 이러다 굶어 죽겠다.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실체도 없고 장명자도 누구인지 모르는 K방역을 운운하면서 치적 홍보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코로나 4대 실패를 만들어 크나큰 국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방역 실패. 둘째, 조기 백신 도입 실패. 셋째, 변이 바이러스 방역 실패. 넷째, 동부지소 방역 실패. 이런 정부의 연속된 실책 속에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 종결점, 방역의 끝은 무엇보다도 백신입니다. 국민들의 백신을 맞아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다행히 저희 당이 한결같이 요구한 신속진단키트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되고 있고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백신 구매비 9천억도 반영시켰습니다. 우리 야당의 노력과 호소로 선제적인 방역이 가능한 체계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또 남탓보다는 협치하는 마음으로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과학적이고 정직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정부의 코로나 4대 실패는 반드시 누군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깨우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합시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선 반열에 올라있더라고요. 대선 반열에 올라있더라고요. 예.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솔직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진솔함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을 듣고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정치는 뭐니 뭐니 정직과 성실일 겁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전쟁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6.25 사태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안의 모기를 잡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모기를 못 들어오게 문을 닫고 잡아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겨울에 모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무장관의 인식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국 입구에 문을 연 것이 최초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 토론에서 우리 당 황보성 의원이 백신 넉장 구매에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 모 의원께서 백신을 온라인 쇼핑하듯 버튼만 누르면 되는 줄 아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혹시 정부가 백신을 온라인 쇼핑하듯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넉장 대체한 것은 아닌지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국이 12월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전 세계 41개국이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방역의 끝은 실체도 없는 K방역이 아니라 백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접종이 가능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 백신을 우리가 왜 맞죠? 백신을 맞는 것은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나라들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 나오는지 혹시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영국이 몇 명입니까? 미국이 몇 명이고? 그래서 그렇게 그 일방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략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끝이 중요하다. 총리, 언제 접종이 가능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접종이 가능합니까? 2월 달에 가능합니다. 2월 달?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백신 확보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저 명단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입도 선명할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왜 다른 나라들은 7배, 8배, 5배 이렇게 백신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까? 몇 선용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우리는 필요한 양을 제때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 백신 확보의 전략입니다. 5,600만 명분은 필요한 양을 확보했기 때문에 백신 양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도 편성하지 않습니까? 말이 왔다 갔다 정부 관료들마다 국무총리 말 틀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말 틀리고 대통령 말 틀리고 그렇습니까? 왜 말이 틀립니까? 원래 이 4,400만 명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그리고 귀당에서도 그렇고 4,400만 명분이 혹시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수기 끝에 증량을 해서 5,600만 명분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판단은 5,600만 명분이면 현재로서는 적당한 양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제가 묻는 거는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7배, 5배를 왜 이렇게 확보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나라들은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백신과 방역 상태와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 잠깐만요. 백신이 치료제가 아닙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확진자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인구수보다 7배를 확보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현재 5,600만 명분이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백신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국민 세금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는 언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계약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의 나라가 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참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5배, 6배 사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질병관리청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수입 백신과 국내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연결, 소위 말하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량이 얼마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4,400만 명분으로 판단을 했는데 현재 5,600만 명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뜻과 정치권의 뜻도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서 수용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답변을 제가 드리면 예. 더 국민들이 화가 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총리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요, 빚을 내서라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백신을 2월 달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신을 안 맞습니까?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빚은 가능하면 적게 내는 게 좋지 무작정 빚을 냅니까? PPT 보시겠습니다. 백신 도입이 한 분기 늦어지면 GDP 53조 원이 감소되고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보다는 백신을 도입해서 국민들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대통령은 9월 달에 지시했다고 첫 지시했다 그러고 또 본부장은 아직 접종 사항을 보고하겠다. 정세균 총리도 7월 달에 100명의 확진자가 있어서 백신 구매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백신 도입, 청와대 늦은 이유가 청와대입니까? 질본청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예, 질본청이고요. 질본청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복지부나 총리실이나 청와대 모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는 질병청입니다. 그러면 이참에 질본청장을 국민들 앞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글쎄요, 저는 거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언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빨리 시작한들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는 그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총리님, 제가 질문하는데 질본청장이기에 책임을 져야 되냐 여기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예, 저는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백신 구매비 당초 예산 편성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야당의 주장으로 9천억 반영된 거 아시잖아요. 그때도 복지부는 의지가 크게 없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11월 5일 날 당초 예산에 백신 구매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지적하니까 그때 대해서 예비비로 하면 된다고 무책임 발언을 했습니다. 총리, 예비비가 어떤 데 사용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이때도 의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복지 전체의 11월 26일 날 전체 국민 다 맞아야 된다니까 3천만 명만 하겠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5천만 명이다. 5천만 명 해라니까 나중에 미사용하면 공무원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이 안 맞으면 내가 다 사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지가 없었습니다. 백신 대회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나? 총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국내 제약사가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해서 깜짝 이벤트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하는 매우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벤트 좋아하고 눈 감고 아웅하면 국가 국민은 병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이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의지가 있었습니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6월에 백신 TF를 만들었습니다. 정부 내에 백신 TF를 만들어서 작년 6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TF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저도 관여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정부 차원에서 백신 관련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공감하기 어렵고 단 우리의 방역을 위한 정부의 전략은 K-방역을 철저하게 실천한다. 그래서 확진자 숫자를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는 치료제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수입 백신을 쓴다. 그리고 국내 백신도 꼭 개발에 성공해서 수입 백신의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
국내에서 백신을 어떻게든지 자립해 본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해서 쓰고자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총리님, 국민이 권한을 위임 준 겁니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백신 구매 내용 저 국회의원도 모릅니다. 자료 제출 안 합니다. 비밀의 해석 사항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혹시 늦게 구매함으로써 타국에 비해 비싸게 구매한 것 때문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 동부구치소 건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아니 나중에 예, 좋습니다. 예. 동부구치소 건입니다. 마스크 공급도 되지 않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용자 가족들은 내부와의 통화도 되지 않아서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영치금 줄어드는 것을 보고 아 우리 아들이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인권을 저순한다는 문재인 정부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PPT 올라오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총리님 보셨죠? 이것이 지금 그분 한 분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동부구치소 1월 7일 기준 1142명 확진자 50% 가까이 확진되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간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K방역 자랑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K방역은 K는 죽음을 뜻하는 킬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함령되었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책임도 있으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랬고 또 장관이나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족함에 대해서 시인하고 국민께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잘 취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시시비비도 가려져야 될 것이고 법적 책임도 있으면 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대안을 한 12가지 만들었는데 이건 자료로 총리 드릴 테니까 반드시 검토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